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장이 좀 힘들었어요. 그죠? 사람 되게 지치게 할 수 있을 만한 딱 전강후약의 패턴이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외국인이 투자 주체가 돼서 움직여가지고 상당히 약 오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오늘. 그쵸?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그 카페에 마지막으로 적었던 그 글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별다른 그 후에 나온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페 글 가운데서 좀 되게 재미난 글 쓰시는 어떤 한 분이 글을 적었는데 그분 그 보유 종목들이 다 제가 이렇게 좀 주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 마이너스이신 것 같아서 마음 약해져가지고 원래 오늘 그 소비주 위주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그분 보유주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도움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그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조선은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셔야 되는 게 환경 규제거든요. 환경 규제의 이제 감속으로 인해서 쇼티지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조금 높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노후 선박 그 퇴출이 좀 가속화되는 그 지점까지 데려가는 거 등산 매매로 하시면 돼요. 등산 매매로 파란색일 때만 사고 이렇게 급등 주면은 한번 팔고 또 다시 보고요. 팔고 또 주면 또 다시 보고 또 사고 팔고 하셔야 돼요. 이 지점에서 어제였죠. 어제 장대양봉 떴을 때도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렸죠. 팟이라고 어제 글에 딱 적혀 있어요. 보세요. 분명히 이때 팟이라고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다시 팔고 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가격이 좀 튈 때는 조절하시고 저가에 다시 채워가지고 수량을 맞춰두는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수량 조절하면서 그 기간을 태워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뭐 조선은 저는 슈퍼사이클 초입이라고 봐요. 계속해서 똑같은 뷰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 상승분이 너무 컸다는 거 이거는 조금 경계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가운데서는 뭐 거의 최고 매력도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바닥 주가라고 하면은 뭐 한 요 정도 보시면 되려나요?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만 뭐 3,000원, 4,000원 요 라인을 그냥 단기 바닥 주가로 보시고 요 정도 오면은 그냥 또 담았다가 또 튀어주면은 또 잠깐 정리했다가 뭐 그런 형태로 그냥 좀 가볍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가 원래 시세를 받기까지 그러니까 연결 재무로 잡히기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거든요, 과정이.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전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확실히 중장기적인 호황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들고 계시지? 그 다음에 하이브네요. 하이브 들고 계시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때 기업 분석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왔어요. 한 20% 정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순익도 한 10% 정도 잡혔고요. 재무는 건강하다고 봐요. 괜찮아요. 부채는 조금 이제 그 이타카홀딩스 인수과정 여파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증이 한번 있었죠. 근데 유증은 그 채무상환 목적보다는요, 이타카홀딩스 그 인수자금, 그러니까 차입금 비중관리 쪽으로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근래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구조적인 개편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티스트 양성이라든지 뭐 제작 컨텐츠 그리고 위버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뭐 생태계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밖에 뭐 공연, 영상, 뭐 게임의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기존 엔터 사업에 국한된 그런 회사에서 크게 이제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를 시너지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로 만들어 가려는 밑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엔터 3사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죠. 그래서 하이브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도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좀 괜찮잖아요. 그죠? 상단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한 만약에 27만원 정도 터치한다 그러면은 잠깐 좀 내려오셨다가 다시 줍는 형태로, 또 마찬가지죠. 등산 매매하는 형태로 되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단기 주가를 잡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4만원 라인, 여기에요, 여기. 요 지점에 붙었을 때 뭐 다시 또 조금 담아두셨다가 또 튀면은 튀는 대로 지켜보다가 뭐 한 27만원 요 박스권 흐름으로 단기 박스권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여기에 붙어갈수록 좀 내려뒀다가 다시 여기에 붙을수록 다시 채웠다가, 지금 흐름 보이시죠? 네, 요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 수준 잡는다 그러면 30만원 초반대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가지고 계시나요? 완전히 똑같던데, 제 주력이랑. 테스나인데요. 테스나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익숙하시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익숙한 기업이실 텐데, 그냥 비메모리 후공정 밸류 체인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랑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비메모리 쇼티지가 좀 크게 잡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투자 소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죠?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신호탄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인 증설 계획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삼전에서. 이 말이 뭐겠어요? 시세를 중장기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테스나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자를 2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기억하기로는 2,300억 정도 돼요, 규모가. 그리고 8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굉장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후공정 업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특히 장비 투자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소재주에 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에는 좀 잘 맞아요. 막 시세가 크게 막 단기간에 팡 튀고 막 그러지 않아서 꾸준히 그 매집해가지고 막 몇 년씩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서 저랑은 좀 잘 맞거든요. 이 그 리듬이.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좀 단기적으로 팍팍 튀는 게 좋다 하시면은 소재주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후공정은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고. 근데 막 기어코 이거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막 하루하루 왜 안 가냐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교체 매매하세요. 소재주 쪽이 훨씬 좋아요. 단기 시세 보실 거면은 소재주 쪽으로 옮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재주 뭐 많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보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뭐 장비주 쪽도 괜찮죠. 지금은 들어가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소재주, 장비주 정도 구분은 이제 다 하시죠. 그런 너무 기초적인 거는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시간 낭비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CIS 쪽 많이 투자하고 있죠. CIS 쪽으로 작년에도 이쪽 투자를 한 70% 정도는 CIS 쪽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삼전이 최근에 모바일 CIS 점유율을 엄청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낙수 효과가 크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후공정 업체 가운데서는 개개인별로 이제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테스나가 가장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만 한 얼마를 바닥 주가로 보면 되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한 42,000원 정도, 이 지점 가면은
부담 없이 담으시면 되고, 이 지점 터치하면은 부담 없이 그냥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꾸 미끌리는 게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자꾸 미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조금 만약에 너무 그게 많다, 만약에 수량이 많다 하시면은 그 지점에서는 조금 다시 내렸다가 다시 타는 그런 형태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요 정도?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관찰을 한 결과 그렇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죠, 딱 단기 주가 흐름도 그렇게 잡히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자꾸 터치하고 내려가고 터치하고 떨어지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두고 잘 안 보기는 하는데, 한 이 정도 주가 평단을 이 정도 구간에서 맞춰 두셨다고 하면은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두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 내용은 제가 워낙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좋습니다. 뭐 그게 부담되는 기업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들고 계시죠? 페노션이네요. 페노션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그죠? 이 지점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쯤 무렵에 좀 더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해운 업황이 연초부터 사실 제일 좋았죠, 그죠? 탄력이 제일 좋았고, 이쪽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 잘 나왔죠, 그죠? 매출 6천억대 나오지 않았나? 6천억 후반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업이익도 뭐 400억 후반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은 한 20-30%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죠. 2천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긍정적이에요. 예전에는 STX 페노션이었잖아요. 한참 전에, 언제야, 그때 2007년도쯤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철강 이쪽이 주도주였거든요.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그 당시에 STX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STX가 지금의 LG화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2013년이었죠. 요때 이제 그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그 운임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로 들어갔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장기용선 계약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여기 페노션,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부채가 완전히 얼마죠? 5.5조인가? 막 이 정도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도산 위기에 몰렸었죠. 그리고 이제 인수 위기, 인수 결렬 위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하한가를 막 며칠 연속으로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법정 관리 들어갔죠. 그리고서 이제 원청, 하청 막 줄줄이 도산 다 당하고 위기를 계속 몰리면서 몇 년 갔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최근에였죠. 한 5년도 안 됐을걸요? 한 5년 됐나? 그때 이제 하림그룹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페노션이 된 건데, 힘들었어요. 막 연속 하한가 치고, 막 그 후에 차등 감자도 2번 정도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막 주주분들 피해 엄청 났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았던 기업이어가지고 피해가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올해 들어서 이제 겨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점부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좀 눈물의 기업이었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이 보면은 좀 어떤 감정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를 다 겪었던 사람으로서는 그냥 이 페노션 하면은 좀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때 워낙 핫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드렸듯이 운임에 따라서 시세가 좀 거칠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쪽 해운은 좀 항상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단기 상승폭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였나 어제였나 그 하림그룹에서 또 이스타항공 인수양서 접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좀 지켜봐야 돼요. 그룹 자체는 재무가 괜찮거든요.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도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페노션을 잘 살려냈듯이 이제 이스타항공도 잘 살려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사업 구조를
그 다양하게 가져가겠다 요런 그런 의지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해상에 이어서 뭐 항공 물류까지 같이 잡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성장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7일에 예비 실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4일이 이제 그 본입찰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14일에. 그래서 결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신규 매수 매력도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보유자분이시라고 하면은 그냥 홀딩 할 만한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틱 운임지수 체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주가 보면요. 한 6,500원 요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라인은 좀 이탈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잠깐 체크는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도 좀 봐야 돼가지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분 글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분 글 평소에 잘 읽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한참 웃었어요. 자, 보세요. 이 차트하고 지금 보시는 차트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죠. 이 흐름 한번 보세요. 그 페노션 차트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BDI를 같이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흐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업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 흐름도 다 체크를 해드렸죠,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한번 그 차후에 인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이시네요. 동국제강인데요, 최근에 철강 업황도 한번 전달해 드렸었죠, 그죠? 이쪽은요 또 마찬가지예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2016년 이후로 최대의 실적이 나왔죠, 그죠? 원자재가 인상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냉연도금 수익성도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자회사 브라질의 CSP 슬라브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건설업 호황이 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죠. 좋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철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산 또 철근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쪽은 대체로 좀 업황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동국제강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단기 상승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숨고르기 정도는 나올 만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욕심이에요. 여기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 않느냐 한다는 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초입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트가 이렇게 가는 차트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단기 주가 흐름이 흔들리는 걸로 가지고 이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비싸지면요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놓고 바라봤을 때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물을 다 뜯어봤는데, 대한제강에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했을 때는 둘이 지금 시세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상대적으로는 대한제강이 좀 더 저평가라고 확실하게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감주 흐름하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량이 너무 많다 하시면요, 조금 이렇게 주가가 튈 때 어느 정도는 수량을 조절해 두세요.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는 그렇게 좀 맞춰 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굵어졌죠, 구름대가. 요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 저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기관하고 외국인의 그 온도차 때문이에요. 둘이 이제 그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인데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쪽 철강 업황은 증권가끼리 또 달라요, 입장이. 지금 누구는 피크아웃이다 하고 누구는 호황의 초입이 있다라고 하는 쪽이라서 좀 그렇죠.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드렸죠? 현금 유동성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가 튈 때, 이럴 때 무조건 팔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고 또 이렇게 상승 딱 지금 바로 팔고, 계속 지금 시세 연속성이 전혀 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 크게 달고 내렸죠. 그냥 잘 주고 있을 때 빠졌으면 오늘 다시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내일 상승분을 준다 하면 또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에 매일같이 단타 치고 있고, 장이 별로 안 좋지만 사실 수익은 매일 내고 있거든요. 장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세 줄 때마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적용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한 22,000원 초반, 21,000원 후반대 요정도 지점을 단기 바닥 주가로 보시고, 한 요정도에 붙을수록 접근하시고, 그리고 박스권으로 한 25,000원 선 요정도 터치한다 그러면은 또 내려오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 보면은 정신 없는데 수급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도 사셨네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보시면은 하락세가 셌네요. 그죠? 이때 반도체 그 조정 국면에서 하락을 크게 맞이했었는데, 요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야죠. 그죠? 12만원대였나? 이때 제가 너무 바닥이라고 그렇게 전달 드렸었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1분기 때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익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를 이제 생산을 2배로 확장시키겠다는 게 주요 골자잖아요. 그죠? 자회사 그 시스템 IC 쪽에서도 성적이 괜찮았죠. 작년 대비해가지고 얼마였지? 69%? 이렇게 후반대, 60% 후반대 성장률을 나와줬고, 주력이 그 다음에 PMIC랑 DDI랑 그리고 CIS죠. 다 뭐죠 이거? 쇼티지가 굉장히 극심한 영역이잖아요. 영역의 부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가 이쪽은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물론 이제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시스템은 굉장히 적은 비율로 가지고 하는데 당장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 가기 위한 그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잖아요. 그래서 출발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반도체 산업은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저는 결과가 좀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재택근무 여파로 인해 가지고 모바일 기기라든지 PC 판매가 1분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50몇 % 나왔잖아요, 증가율이. 그래서 전통기기 수요가 막 폭발해버리니까는 이제 그 패키지 쪽으로 쇼티지가 크게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가 인상으로 연결이 됐고요. PCB 말씀드리는 거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여전히 이제 수요 증가 대비해가지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파운드리 가동률도 향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이제 비메모리 공정 증설이 있었죠, 계속해서. 그게 이제 2021년도 수출 데이터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출 증가세도 계속해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 이제 뭐 본다 그러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워낙 이제 말이 많았죠. 이쪽 폭등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기 때는 1분기 때 비해서 이제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의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지금 어디야 저기 베트남 쪽 그 팬데믹 확산되는 거, 확산세가 더 거세지는 거, 요거는 조금 모바일 기기 수출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12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만, 아까 말씀드렸죠. 12만원 선 정도를 바닥 주가, 단기 바닥 주가로 보시고, 요때 붙었을 때 좀 더 사시고, 뭐 13만원 요 정도 초입에 갈수록 조금 또 내려두시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총이 높은 기업들은요, 중장기 투자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개념 못 잡고 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기업의 안정성과 주가의 탄력은 같이 비례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에요. 가볍게 통통 튀는 기업을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이닉스 같은 기업 가져가시면서 막 주가 하루에 막 4, 5%씩 매일같이 막 그렇게 상승 탄력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굉장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단위가 년 단위 투자가 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대형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작년에 뭐 2020년도에 막 하루에 몇 %씩 막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달에 막 10%씩 상승 주고 이런 때 기억하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겠죠?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기억. 그래서 여튼 마이너스 너무 내지 마시고, 보면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의 성격이 훨씬 더 위에 상위 개념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이면 뭘 해요? 도로가 막 개판인데, 그죠? 도로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느 타이밍에는 이렇게 좀 일부 좀 정리했다가 다시 좀 담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좀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어야만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사두고 묵혀두고 수익 내고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전에 왜 90년대 투자 고수분들이 하시던 방식 있잖아요. 사두고 막 1년에서 막 3년씩 묵혀두고 열어보는 그런 형태의 투자에는 적합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방식도 그렇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요, 시장 흐름을 꼭 잘 봐주세요. 글 많이 적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때그때 맞춘 투자 형태를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뻔해요. 그냥 파란색에만 사고 빨간불 주면 미련 없이 팔아요. 1% 상승이 됐든 0.5%에도 판 적이 있어요, 저 최근에. 그래서 그냥 당일 매일같이 팔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누가 좀 말도 안 되게 빠진 게 누가 없나? 4, 5% 정도 빠진 녀석 없나 하고 찾아요. 이런 녀석들 잡고, 그리고 당일에 1에서 5% 정도 요 사이 국면에 상승 준 거는 바로 내려요. 그리고 요렇게 갈아타고 요거 다시 1%에서 5% 사이 국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일 오전장이라든지 좀 상승 탄력이 좀 그래도 제 시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고점이겠다 싶은 지점에서 적당하게 또 내려오고요. 그렇게 요즘에 하고 있어요. 4월부터 그랬어요. 4월 후반부터 해가지고 5월 내내 그랬죠. 5월 내내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단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30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기업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시장이 이렇게 크게 눌러버리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데 시장으로 눌러버리는데 기업이 버텨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는 투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눌러버리니까 장이 못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글로벌 뭐 그 환경들은 괜찮거든요. 지금 2년물짜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다 안정적인데 왜 이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래도 적어드렸지만 그 상승 국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그 하락 국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딱 지켜봤을 때는. 그래서 6월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내일 장도 한번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